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낭낭무덤 자료들은 그것이 한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낭낭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낭낭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에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다. 자,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왜 아직도 건재한가라는 주제로 이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일제가 왜 그렇게 민족의 수조인 단군을 갖다가 집요하게 부정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한의 강단사학이 추종하는 이제 도구마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단군은 가짜다라고 하는 단군 허구론, 다 총독부에서 만든 거죠. 두 번째가 낭낭군은 평양에 있었다. 한사군은 다 북한 강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요것이 남한 강단사학이 추종하는 조선총독부의 교시 중에 중요한 내용이죠. 일반 국민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부분을. 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었고 낭낭군이 평양에 있었고 그래서 북한 강역은 중국사의 강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내용이에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첫 번째 책이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비판 1.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라는 책을 제출했더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단박에 F 딱 내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어디 감히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해? 아니 어디 감히 동북공정을 비판해? 라고 하면서 교육부에서 나서서 출강금지에 이어가지고 연구비 환수를 독촉하면서 돈 물어내라고 고주서 보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헌법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이런 데서 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은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비판, 제가 했던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근데 이 요동이 지금 요동이 아니라 고대 요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녕성의 요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 고대 사료들을 보면 요하라는 말은 없고 요수가 나와요. 수경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수경에서 요수를 설명한 거 보면 지금 하북성 일대로 흐르는 나나를 갖다가 요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대의 요수는 바로 지금의 하북성 나나고, 그래서 그 나나의 동쪽이 요동이고 서쪽이 요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한사군은 바로 이 일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낭낭군은 바로 고대 요동에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책을 썼더니 단박에 F, 돈 물어내. 왜 감히 우리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고 우리 동북공정을 비판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거 용납 못하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용납 못해. 돈 물어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부가 왜 필요하냐고요.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각계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하려면 교육부부터 폐지해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만났어요. 전부 다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관료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권 바뀌고 나서 여러 개혁할 줄 알았더니 관료개혁 뭐 한 게 하나 있습니까? 교육부 행태가 이렇기 때문에 관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썼던 조선사편수의 식민사관 비판,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이거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이 다 한 이야기예요. 단재 신초 선생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국무령제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여러 하여간 논란을 많이 일으키죠. 특히 돈에 관련된 여러 이제 추문을 일으켜가지고,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해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셨던 백암 박은식 선생이 2대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 대통령 잘못 뽑아놓으면 이 독립운동계가 너무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제를 갖다가 의원내각제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령제로 실시하는데, 이 국무령이 바로 의원내각제의 책임 총리죠. 그래서 초대 국무령이 석주 이상용 선생인데, 이분이 1911년 만주로 망명하면서 서사록이라는 망명일기를 써요. 이 망명일기에 한사군은 압록강을 건너오지 못했다라고 벌써 1911년에 써놔요. 그런데 이분의 역사관을 계승해서 책을 썼다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름도 좋아요. 학술진흥과, 여기에서 그렇게 난리치는데, 학술진흥, 대한민국 학술진흥한다는 게 총독부 학술진흥과라는 겁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독립운동가들 공훈심사를 하는데 식민사학자들이 들어와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국가원수였던 석주 이상용 선생, 역사학자니까 미워하죠. 그래서 3등급으로 떨어뜨렸어요. 이승만의 비서했던 사람이 1등급인데 사회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막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지금 문제예요. 지금 2017년도 6월 5일자 현충일 바로 앞두고 한국일보에서 강단사학자들 이른바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조선일보에서 이름 붙여준 무서운 아이들, 젊은 강단사학자들이 있어요. 당시 한국일보에 조태성이라고 아주 막 식민사학하면 만세 부르는 그런 이제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하고 한국일보에서 2017년 6월 5일 날 대담한 게 있어요. 조태성이라는 기자, 이 한국일보 기자가 물어봅니다.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랑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이야기가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역사 지도로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조선총독부 역사관하고 중국 동북공정 그대로 베껴가지고 만들어서 많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랑랑군을 갖다가 평양으로 못 박은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보나라고 하니까 안정준이라는 무서운 아이라고 조선일보에서 지칭했죠. 안정준이라는 사람이 랑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김예원이라는 무서운 아이는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본인들도 친일사학이라는 거 알긴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규경량이라는 무서운 아이가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이 사람들의 역사가 그냥 뭐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비평이란 고대사에 관해서는 총독부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뭐 이런 내용을 갖다 막 이제 뜨니까 조선일보에서 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닉네임 붙여주고 요 젊은 학자들이 총대 메고 나왔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생한 게 바로 안정준, 이 사람이 서울시립대 교수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규경량이 가톨릭대 교수로 갔습니다. 규경량이 얼마 전에 JTBC에 나와가지고 강연했죠.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광개토대왕 비는 다 뻥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에 나와 있는 왜에 관한 것만 사실이고 나머진 뻥이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버젓이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식민사학자들에게 포위돼가지고 일단 역사관에서 기자들이 너무 무식해요. 몰라요.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식민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식민사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디 길가에 누구 당신 도둑놈이냐 하면 실제 도둑놈이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증거를 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자는 랑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다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북한 역사학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계열, 그러니까 사적 유물론을 지지하던 역사학자들이 월북해가지고 북한 역사학계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했던 안정준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비평, 고대사에 관한 조선총독부 만세, 덴노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하는 이 역사비평 2016년에 뭐라고 썼냐면,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낭랑 지역 고분의 수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낭랑 고분의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0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낭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버젓이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 안정준, 이 무서운 아이이자 현재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로 있는 안정준의 얘기는 뭡니까?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3,000여 개의 낭랑군 고분을 발굴했다. 그래서 북한도 낭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겨레 20일 기륜형이란 편집장이 있을 때인데 2017년 6월 26일자에 한겨레 21에서 이 기륜형이란 사람은 일본 특파원으로 있다가 와가지고 한겨레 21 편집장이 됐는데, 소위 편집장의 권두원,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2,600여 개의 낭랑 고분이 확인됩니다. 옛 사서의 기록과 이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사학자들 대부분은 낭랑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비정합니다. 이것이 일군의 학자들 눈에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겨레 21에서 그 당시 사이비 역사에 역습해가지고 아주 특집을 대대적으로 방영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죠. 저를 일군의 학자로 본 거죠. 그래서 이 기륜형 편집장이 한 얘기는 뭡니까? 북한에서도 2,600여 개의 낭랑 고분을 발굴했고,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전부 다 낭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지금 쓴 거죠, 이 편집장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실제 이런 걸 쓰려면 북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순진이라는 북한 학자가 쓴 평양 일대 낭랑 무덤에 대한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해방 전에 일제 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의 첫 머리인 단군조선의 력사를 말자라는 한편 평양 일대의 낭랑 무덤을 한나라 낭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낭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낭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낭랑 무덤 자료들은 그것이 한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낭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낭랑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의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다. 그러니까 북한 주장은 뭡니까? 한사군의 낭랑군이 아니고, 한사군의 낭랑군은 북한에서는 이미 1961년도에 낭랑군은 요동에 있었다고 다 정리했어요.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북경대에 유학 가서 중국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고사변학파의 대표였던 고일강 교수를 지도 교수로 삼아가지고 고조선 연구란 책을 냅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요. 제가 이제 그 한문으로 돼 있던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를 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해가지고 얼마 전에 책으로 펴냈죠. 그 1961년도에 이미 북한에서는 낭랑군은 지금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라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냐면 평양 일대의 낭랑 무덤을, 그러니까 낭랑국 무덤이라는 거죠. 그 위만조선의 뒤를 이은 낭랑국 무덤을 한나라 낭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낭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낭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 그러니까 조작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라는 안정준이는 북한도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거짓말 시키는 논문을 쓰고, 기륜형 한겨레 21 편집장도 북한도 낭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 21에서
일본 특파원 출신의 이 규륜영이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한겨레 21에 사이비 역사의 역습 이래가지고 특집을 실었는데요. 아주 단군과 백두산을 그려놓고 모욕하는 조선 총독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짓거리를 아주 버젓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겨레이고 경향이고 뭐 많은 비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우리가 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언론이 지금 상당히 신뢰를 잃었어요. 그런 그 신뢰가 한겨레 경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는 이유가 역사관이 이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 처음에 창간 당시 로고가 있어요. 그 한겨레 신문하고 거기에 뭐 해놨냐면 백두산을 그려놨어요. 천지를. 지금 그 로고에 백두산 천지 다 없어졌죠? 그런 정신들이 현재 이 한겨레 21에서 이렇게 백두산과 단군을 그려놓고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배경. 역사관이 잘못됐는데 뭐 다른 무슨 정치고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아주 주장했던 게 단군의 말자리에서 조선인의 민족혼을 꺼내야 된다라고 한 그걸 갖다가 바로 한겨레 21에서 버젓이 이어가지고 공격을 했죠. 비판을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 안 하다가 이 사태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다 올렸죠. 그랬더니 규륜영이 편집장이 그 다음에 쓴 건 뭐냐면 나는 낙랑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한국 언론인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해야 되죠? 사과하고 내가 속았네요. 식민사학자들에게 반론을 제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 나는 낙랑군의 위치가 어딘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특집으로 왜 내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식민사학자들보다 언론인들이 더 나쁘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요즘.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대한민국 독자들 식민사학에 물든 0.1% 국민, 많아봐야 1% 국민 빼놓고는 민족사학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규륜영 편집장과 노영석 기자 아주 뭐 주기적으로 식민사학을 계속 올리죠. 그때마다 비판하는 댓글이 엄청 달려요. 제가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길거리 특강을 했는데 제가 마치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를 주도하는 것처럼 거의 한 면에 걸쳐서 썼죠. 언론이 이러니까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들이 식민사학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뭐 슬픈 이야기인데 따지면은 한국 언론이 힘이 빠지면서 우리 민족사학계가 좋아졌어요. 사람들 보통 생각할 때는 조중동이 식민사학을 옹호하고 민족사학을 비판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한겨레 경향 같은 데서 완전히 식민사학 옹호하고 민족사학 이야기만 하면 죽이려고 난리치죠. 또 한국일보까지 가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관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위에 항의 많이 받았죠. 그럼 신문사 경영진들 하는 말이 역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경영진이 딱 회사만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위 간부들, 주필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언론인이 뭡니까? 최소한 그래도 60, 70년대까지는 동아일보에 뭐 김종배 선생이 있고 할 때까지는 언론인이 최고의 지식인 대접을 받았어요. 지금 어느 언론인이 지식인 대접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일반 웬만한 사람보다도 못한 지식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좀 공부해서 이 역사관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민사학 측에 선수를 떼야지. 이러니까 이제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언론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인들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언론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언론인들이 지금 역사 공부 좀 하세요, 제대로. 역사관만 제대로 서면 모든 사물이 다 제대로 보입니다. 어떤 특정 진영에 속할 것도 없고, 물론 자기가 진보다 보수다 하는 자기 철학은 있겠지만, 그 진보 보수의 철학도 그 역사관이 토대가 돼가지고 세우면은 그야말로 올바른 진보, 올바른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민사학과 카르텔 진 이 언론, 요 구조가 해체되는 날이 대한민국이 한 걸음 앞으로 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